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총이가 2월 9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빨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총총이의 근황이 궁금하셨을 텐데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총총이가 이렇다 저렇다 건강이 어떤데 뭐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이렇게 총총이가 잘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설 명절도 좀 껴 있었고 그리고 워낙 큰 수술을 했고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술 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저희로서는 열심히 했는데 뭐 치료 중에 지금 의식이 없고 극단적으로는 안락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 또는 뭐 수술 중에 안타깝지만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보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좀 많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는 오전 10시가 되면 카톡으로 총총이의 그 전날 컨디션과 그 아침 컨디션을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그러면 총총이가 오늘은 어떻구나, 어제는 어땠구나 그런 걸 간단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좀 해달라고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총이가 2월 9일 날 퇴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2월 22일 날 일요일 밤 11시에 제가 찍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은 15일이었고요. 제가 요거를 병원에 부탁을 해서 치료 내역서하고 영수증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예요. 1월 24일 날 토요일 날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 그날 원래 입원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총총이 상태를 보시고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우선 입원 기간은 15일 그리고 수술비하고 할인 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제가 갔을 때 결제한 내역 영수증입니다. 845만 9,590원. 예, 제가 첫째 날 화면이 포커스를 못 잡네. 예, 여기 보시면 845만 8,590원을 제가 첫날에 결제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기간이 길어서 그 날짜에 맞게 치료 내역서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1월 24일 날 토요일 날 처음 총총이가 그 동물병원에 갔을 때 치료받은 내역이거든요. 이날 치료하고 치료받은 내역은 진찰료 초진 26,000원, 신경계 검사, 엑스레이 흉부 3매, 엑스레이 복부 2매, 엑스선 AI 영상 판독료, 자기공명 영상영상 MRI 촬영한 거 56만 원 얼마 하고요. 3D 프린팅 이렇게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840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수증 1차 결제를 이날 했고요.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하면서 제가 입원비하고 약값이랑 해서 여기 보시면 46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00만 원 정도를 결제했습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총총이를 살려주셨는데 그 병원비 수술비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는 좀 집도해 주신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저희 같은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130만 원도 사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300만 원이면은 조금 감당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총총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왜 가뜩이나 아파서 몸이 아픈 고양이를 그렇게까지 붙잡으려고 하냐.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이유셨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댓글에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태였고요. 소견서를 받고 그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도 2차 병원에서도 이거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중에 죽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1,300만 원을 들여서 할인 받아서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인데 살 수 있다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집도의 주치의 선생님과 그 동물병원의 의료진 분들의 정말 헌신 같은 노력이 있어서 총총이는 살았고, 또 총총이가 살려는 또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어울려져서 총총이는 살아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병원비가 참 조금만 저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총총이의 생명의 은인 같은 분께서 이걸 보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서 뭐 돈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걸 제가 알거든요. 하지만 또 제가 너무 병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팬류비 너도 결국은 똑같구나. 할 말은 그래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도 막상 네가 그 일을 당하니까 결국은 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라는 말은 듣고 싶지는 않아요. 또 저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제가 좀 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역을 봤을 때는 뭐 과잉 진료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 뭐 MRI 비용도 오히려 저렴했어요. MRI 촬영 비용이 제가 지금 사는 지역에서는 한 번 찍으면 90만 원인가 8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워낙 많은 처치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지금 내용이 보기에는 1,300만 원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리는 건가? 방법이 없는 건가? 정말 어떤 분께서 댓글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아픈 고양이들 강아지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국가가 어떤 그 개인의 일에 개입한다라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게 선례가 되면 자꾸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동물을 좋아하는 주무관님들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법이 오히려 안 좋게 흘러가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픈 고양이나 강아지가 좀 치료다운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또는 여러분들 같은 개인한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고가의 치료비를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돈이 없으면 결국은 그 동물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TV나 언론에서는 반려동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길고양이들, 야생동물들이 받는 대우나 현실은 처참하다 못해 정말 지옥 수준이거든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려동물 치료보험이 좀 국가적으로, 아까 뭐 제가 국가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험 제도 같은 거는 좀 국가적으로 좀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부과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세수를 이용해서 아픈 고양이들을 좀 치료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세수가 좀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정도는 좀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의료비가 1,00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동물 의료보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도 해서 상담도 받아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 나이가 7살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있으나 마나 동물 뭐 펫보험들은 있으나 마나 하더라고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미수 없이 잘 퇴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총총이 상태는 어떠냐? 지금 총총이 상태는요, 제가 MRI 사진을 제가 프린트를 해왔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1월 24일 날 총총이가 최초의 동물병원에 입원한 날입니다. 제가 아마 그때 사진을 아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전에 영상을 보시면 여기 영상을 한번 제가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총이의 머리 부분이고요. 여기가 눈, 여기가 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뇌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돼 있는,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하얀색으로 돼 있는
약간 동그랗지만 길쭉하게 생긴 하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염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잡힌 부분이 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혈관입니다. 이게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이 염증이 혈관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 때문에 또 뇌가 눌린 거예요, 위로. 그래서 뇌가 뒤쪽이 탈출했습니다. 이게 뇌가 탈출했다. 뇌 탈출 현상인데요. 뇌가 탈출을 할 정도면은 통증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통약을 먹어도 이게 두통약이 듣지 않는 정도의 그런 수준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뇌압?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래요. 뇌가 뒤로 빠져 나왔으니까요. 이 뼈 쪽으로요. 이 뒤쪽으로. 이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원래는 여기 동그랗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뇌가 탈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뇌 주름도 이게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뇌 주름도 흐릿하게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선명하게 이렇게 막 잔가지들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보여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져서 보이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호흡이나 맥박을 관장해주는 부분이 이 연수 쪽인데 이 연수 쪽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눌리고 있으니까 호흡이나 맥박이 떨어지고 이게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호흡을 관장하고 있는 이 연수 쪽이 담당을 한대요. 여기서요. 근데 가뜩이나 호흡 마취를 하게 되면 호흡이나 맥박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걸 관장하는 연수가 일을 못하면 그냥 마취하다 죽는 거랍니다. 수술하다가 죽는 이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마취를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죽고 지금 이 상황이 이 부분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저는 무조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술하겠다. 돈이 얼마가 들든 수술을 하다가 그런 일이야 있으면 안 되지만 무조건 저는 수술을 하겠다. 다행히 혈액검사상에서나 수치검사상에서는 마취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 쪽이 그 부분을 담당을 하는데 이제 호흡 마취나 전신 마취의 이제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천만다행인 건 총총이가 그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서 지금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정말 기적이에요. 수의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큰 염증 덩어리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실 쪽에 MRI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고실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여기 보면 하얗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염증입니다. 지금. 이게 이 고실에 있는 염증이 아마 연수 쪽으로 밀고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그런 의심을 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초에 염증이 발생한 곳은 이곳이었거든요. 뇌에서 염증이 발생된 게 아니라 귀 쪽에서 쭉 타고 들어오면 막다른 길에 있는 이 고실에 염증이 발생을 했고 이게 제때 치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뚫고 뇌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뇌에 염증이 생긴 거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1월 24일 날 수술 전날 촬영한 MRI 판독 사진이에요. 여기 날짜 있죠? 1월 24일 날 총총이.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뇌 연수 쪽에 있는 이 염증은 제거가 됐습니다. 이게 1월 24일 날 촬영한, 그러니까 수술 전에 촬영한 MRI 사진이고 이게 2월 2일 날 촬영한 MRI 판독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이 부분에 동그랗게 염증 덩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혈관만 보이시죠? 쭉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뇌도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뇌 가지 같은 이렇게 주름 같은 것도 선명하게 다시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고실 쪽에 있는 염증도 이쪽은 아직까지 가득 차 있는데 이쪽은 조금씩 염증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왼쪽은 하얗게 보이시죠? 여기는 하얗게.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까맣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위에 게 수술 전, 이거는 수술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원래 그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고실 쪽에 있는 염증도 제거하는 수술을 원래 수술비를 결제를 했는데요. 수술이 워낙 위험해가지고 그날은 중이염 수술은 못하고
뇌 연수 쪽에 있는 염증만, 이 부분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을 60일치를 받아와서 지금 2달분을 먹이고 약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다시 동물병원에 내원을 해서 아이고 다리야. 동물병원에 와서 다시 MRI를 촬영하고 그때 고실 쪽에 염증이 다 제거가 됐는지 보고 그때 가서 그때도 만약에 염증이 남아 있거나 뭐 약으로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2달 뒤에 또는 더 약을 더 60일치 더 받아서 약을 총 4개월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할지는 그때 가서 MRI 촬영한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총총이는요. 치료 중입니다. 지금. 다만 계속 병원에 있으면 병원비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퇴원을 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제가 이건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제가 그 총총이가 아팠을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뭐 좀 총총이가 비틀거리고 있다. 뭐 식사를 좀 하기 힘들어. 연화 장애 때문에 입을 벌리지를 못하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안 벌리니까 밥그릇 앞에 앉아가지고 뭐 10분, 15분 동안 앉아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서클링이라고 해서 제자리에 빙글빙글 도는 그런 영상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먹먹하시고 왜 이런 영상을 자꾸 찍냐. 그 영상 찍지 말고 빨리 병원 데려가라. 다른 병원 가봐라 이번에는.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이미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병원에서 이제 다 지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이를 키웠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2025년 8월 달에 처음에 총총이가 안구진탕이 오고 결막염이 오고 그다음에 귀에 염증이 부풀어 올라서 부어 올랐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중이염 후유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실 쪽에 고름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게 뇌 쪽으로 침범하기 시작한 거였고 그러니까 막 이제 안구진탕이 오는 거죠. 막 눈이 막 위아래로 사방으로 흔들리고 그 안구진탕 그거 실제로 보시면요. 진짜 끔찍하거든요. 눈동자가요. 위아래 좌우로 양쪽이 서로 다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고양이 입장에서는 지금 나 죽어간다.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구진탕 왔다. 귀 끝에 이상한 게 부풀어 오른다. 귀에서 고름이 나온다. 쩌걱쩌걱 소리가 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1차 병원 그 총총이 원래 주치의 선생님이시죠. 그 선생님께서는 뭐 혼어중후군이다. 뭐 중이염이다. 뭐 약 먹이면 된다. 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실 테니까 뭐 나름은 고민하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8월 달에 처음 그 증상이 있었으니까 9, 10, 11, 12, 1, 2, 1월 달에 입원했으니까 5개월 동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저는 약 5일 동안 하루 2번 먹여봐라 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빼먹고 5일 먹였어요. 또 병원 갔습니다. 또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또 먹었어요. 또 먹였어요. 4번, 5번. 약값만 거의 40만 원 나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약을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 차도는 있는 거예요. 안구진탕은 없어졌어요. 안구진탕 없어졌네? 그럼 정말 이제 조금만 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려나 보다. 계속 먹였어요. 귀에서 쩌걱쩌걱 되는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전 진짜 개선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나아지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는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연화장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화곤란이라고도 하고 연화장애라고도 하는데 이게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이 안 벌려요. 안 벌려져요. 진짜.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입을. 처음에 입을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거를 입을 이렇게밖에 못 벌려요. 그러니까 사료 알갱이를 입에 넣어줘도 그냥 입 안에 머금고 있는 거지 삼키지를 또 못해요. 그게 보니까 연수 쪽에 있는 이 염증 이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실 아까 이 사진에 보시면 이 고실에 있는 염증이 뚫고 뇌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1차 병원 수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연화장애가 왔다. 제가 얘 사료 못 먹어요. 선생님 지금 안구진탕은 다 낫고 결막염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사료를 지금 못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약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뭐 저라면 그럴 것 같아. 이제 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빨리 제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2차 병원 다녀오십시오. 가셔서 MRI랑 CT 찍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냥 여기서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목에 튜브를 꽂아서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랬더니 또 약을 지어드리겠대요. 저도 이상했어요. 그때 여기서 약을 또 먹어야 되나? 근데 결막염하고 안구진탕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틀린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한번 믿어보자. 믿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그때 연하곤란이 처음 왔었을 때 그때 소견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어땠을까? 그때 간 거랑 지금 간 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 아이고 다리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이미 늦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8월 중순쯤에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안구진탕이 발생했었을 그때 당시에 그냥 MRI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5개월 전에요. 그래서 그때 MRI 찍었으면 요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고실 쪽에 염증이 있었을 거예요. 100%. 예, 100%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하루 이틀 입원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다든지 얘가 지금 총총이가 이게 3년 전에 중이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 증상이었습니다. 그때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퇴원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발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를 데리고 MRI 찍어 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냥 그 치료에 따랐던 겁니다. 좀 후회가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1월 24일 날 제가 이 병원에 추천받아서 이제 입원을 한 날인데 이날 24일 날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MRI 찍고 마지막으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찾아간 날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얘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입을 벌리지를 못하고 밥을 먹지를 못하고 흘리기만 하고 저나 총총이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2차 병원에 가겠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갔죠. 가서 그날 또 당일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하루 자고 다음날 오후 5시에 제가 MRI 예약을 하고 가서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9시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2차 병원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이거는 뇌종양이다. 수술해도 죽을 거고 안 해도 죽을 텐데 보호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돌아간 거예요. 상황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안구진탕이 오고 비틀비틀거리고 중심 못 잡고 넘어지고 이거 중이염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MRI CT를 먼저 찍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저처럼 1,300만 원 뭐 이렇게 돈 안 나오시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병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때 뭐 1, 200, 2, 300이면 해결될 일을 저는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 이제 MRI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기 전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계속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수의사 선생님께서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또 저한테 해주셨죠. 뭐라고 하셨더라? 정확하게 제가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그랬던 것 같아요. 수술해봐야 의미 없다. 전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뭘 보고요? 뭘 보고 수술을 해도 의미가 없고 수술이 워낙 위험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는 맞아요. 위험하다는 얘기는 맞는데 수술해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로 해보겠다. MRI 찍고 오겠다. 소견서 써달라. 소견서 써주시고 갔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보호자가 원하고 있었잖아요. 보호자가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도 이 사람은 뭔가 총총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인가 보구나. 또 그동안 저를 계속 봐왔잖아요. 몇 년을.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저를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수술해봐야 뭐 죽을 거다.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하여튼 말씀하셨어요. 이 치료가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의사 선생님에 대한 좀 많은 좀 그날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질 않으셨었어요. 보호자와 치료자가 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공짜로 치료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앞으로 수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은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라기보다는 제 어떤 느낌, 제 촉감도 무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어떤 그 수의사 선생님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될 때는 커뮤니티에 좀 물어본다든지
또는 뭐 구독자님들께 좀 여쭤본다든지 해서 고견을 좀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저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수업료 비싸게 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총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총총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가 며칠만 고생하면 될 일을 저만 믿고 총총이는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리에 털 하나도 없죠. 여기도 이쪽에도요. 이게 다 밀었는데요. 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약으로 하면은 이 뇌 쪽까지 약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약을 투여하다 보니까 앞발에다가도 수액 맞고 뒷발에다가도 수액 맞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타조발처럼 다리 털이 다 없습니다. 밀어가지고. 더 동물병원에서 힘들어하셨던 거는 앞발이 없잖아요. 총총이가 4발이 아니라 3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액 맞다가 뒷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뒷발 수액 놓기가 좀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총총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총총이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데려가라고요. 병원에서. 1차 병원과 2차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1차 병원 수의사 선생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하지만 제가 또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가서 뭐 그 선생님하고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혼자 앓고 끝내야죠. 앞으로는 이번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치료에 대한 지식도 없고 동물의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게 반무당이 됐어요. 지금 병원을 이게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구나 이 다음 단계가 보여요.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요. 겪고 나니까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1차 병원에 대한 좀 실망이 많이 커가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를 키웠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너무 순진했구나. 의심이 될 때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이나 제가 그걸 약만 먹이고 앉았었으니 한심하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뇌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큰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져도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양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체력과 건강 상태만 된다면은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총총이 수술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총총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도 총총이는 혈압 검사상에서도 마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이제 수술은 잘 됐거든요. 이번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또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2월 9일날 퇴원해가지고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는 상황에서 영상을 좀 찍기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요. 20살 된 할아버지 샹고양이 콜라가 또 만성 신부전 3기가 와가지고요. 지금 또 그 아이 아침 저녁으로 피하 수액 놓느라고 또 정신도 없고 그래서 더더욱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레날 어드밴스드하고 피하 수액 30ml 하루에 60ml 총 2번씩 지금 피하 수액을 하고 있고요. 뭐 닥터 프로토콜도 하루에 2번씩 먹이고 있고 아조딜도 먹이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밤에는 또 고양이들 밥 주러 다녀야 되고 아픈 고양이들 치료해 줘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1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다니시는 동물병원이 계실 거고 그 주치의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또 그러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 총총이 사건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지만 간혹 그 말씀에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보호자 입장에서 약간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상급병원을 가보신다거나 또는 제시하지 않은 치료 방법이 있더라도 그 제시를 직접 하셔서 그 치료 방법을 좀 택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소비자의 권리고 보호자의 권리이니까 저처럼 너무 납작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의문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같은 집사나 우리 같은 보호자들이 수의사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도 생각이 있잖아요. 보호자분들도
돈은 우리가 내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런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1차 병원에서 그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고 그 말씀은 곧 법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갔던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총총이한테 더 큰 고통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면 빨리 치료 방향을 좀 틀거나 아니면 그 병원이 아니면 2차 병원으로 아예 좀 병원비가 좀 많이 들겠죠. 2차 병원은 뭐 혈액 검사 하는 것부터 벌써 뭐 가격이 뭐 두세 배 그냥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1차 병원에서 혈액 검사랑 엑스레이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2차 병원으로 소견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그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 그거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데요. 뭐 좀 그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좀 큰 병원에 가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장비에서 좋은 시설에서 좀 해보겠다. 그건 제 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또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하면서 오늘 좀 두서없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총이는 그리고 할아버지 샹고양이 콜라는 만성 신부전 3기인 콜라 할아버지는 지금 일단은 피하 수액하고 레날 먹이고 있고 닥터 프로토콜 이제 캡슐을 먹이고 있는데 신약이 한 1, 2년 정도 뒤에는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잘 먹여가지고 컨디션 유지하면서 체중 관리 잘하고 식욕 관리 잘하면서 할아버지 고양이도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총이도 지금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2달 뒤에 MRI 촬영해가지고 고실 쪽에 염증이 사라졌는지 그 부분도 다시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총총이에 대한 근황 영상도 틈틈이 쇼츠나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총이를 살려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의료진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많은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